결혼하지 않은 여자의 결혼 이야기. 오늘은 그 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싸움의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었었는데요. 그 지난주에 못한 얘기들을 조금 보충하려고 합니다. 이제 잘 싸워야 하고 화해도 잘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싸움을 하되 그 싸움의 어떤 그 기술 중에서 이런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정이 상하면 이렇게 우선 얼굴을 서로 보기가 싫잖아요. 그럼 이제 각자 그냥 헤어져서 이렇게 깨톡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진짜 좋지 않아요. 문자도 그렇고. 왜냐하면 뉘앙스라든가 이런 게 문자로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되게 한계가 많아요. 그래서 더 오해가 생겨서 더 이제 안 좋은 상황으로 갈 수가 있죠. 그 다음은 전화예요. 전화도 얼굴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그 표정이나 이제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목소리로만 그래 미안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 표정을 보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사과가 이제 인지 아닌지는 표정을 통해서도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전화로 하는 것도 그 뉘앙스 차이가 생기기도 해요. 그리고 얼굴을 보지 않고 얘기로만 되기 때문에 말이 훨씬 격하게 그냥 막 내뱉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툼이 있을 때에는 제일 좋은 건 얼굴을 보고 마주 앉아서 얘기를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문자라든지 아니면 무슨 깨톡이라든지 그냥 전화라든 것은 이제 조금 서로 감정이 상하거나 다투는 일이 생겼을 때는 좀 지양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잘 싸우려면 어쨌든 얼굴을 보고 대면하고 앉아서 이렇게 사안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제를 하면서 싸우는 일이 아주 없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감정이 서로 상하다 보면 싸움을 더 이렇게 불을 지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싸움이 났는데 막 휘발유를 뿌리는 거죠. 그래서 본질은 사라지고 자꾸 감정만 상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떠냐면 말투,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내용들을 자꾸 들쑤시는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시리가 대답을 했네요. 여튼 이렇게 들쑤시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말투도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말투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지 않죠. 그리고 비아냥거리는 말투를 계속 쓰는 사람은 이제 근본적으로는 그 사람 인격 안에 이제 좋지 않은 이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상대방이 무슨 말 하기만 하면 비아냥거리죠. 아이고 네가 아이고 퍽이나 그랬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뭐 너니까 그렇지. 아이고 별 수 있니? 항상 그랬어 너는. 이렇게 비하하는 말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싸움의 본질과는 상관없이 그 상대방의 기분을 더 이렇게 격앙시키는 이제 이런 일들을 만들죠. 그러면은 싸움의 어떤 그 싸움의 요지는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이제 말투, 너 왜 말이 그래? 뭐 꼭 그런 식으로 말해야 되겠어? 넌 항상 그런 식이더라? 뭐 이러면서 싸움의 어떤 시작했던 문제는 저리 가버리고 뭐 말투, 말꼬리 잡기, 말 잡고 늘어지기 막 이런 거 갖고 시간 소모를 하다 보면 이제 감정이 상하고 하지 않으려던 말들까지 막 나와버리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 비아냥거린다든지 비하한다든지 아니면 과거의 일들을 자꾸 끄집어내서 옛날 일들을 막 들춰낸다든지 이런 거는 이제 결코 좋은 이제 싸움의 방법이 아니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싸움을 하게 될 경우에 취해야 하는 것들 중에서 만나서 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면요. 진정한 교제의 스킬이에요. 기술 들어갑니다. 네, 우리가 교제하는데도 어떤 뭐 스킬이 필요하냐? 둘이 이제 만나서 좋으면 뭐 이제 뭐 어디 영화도 보고 밥도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뭐 그러지 않겠느냐? 당연히 그렇죠. 되게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장소를 택하는 거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교제를 하면서 어떤 장소를 찾아가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뭐 노래방, 뭐 비디오방, 뭐 이렇게, 그러니까는 좀 이렇게
갇혀 있고 둘만 있을 수 있고 뭐 분위기가 좀 이렇게 어둡고 뭐 이런 장소는 사실은 되도록이면 여러 명하고 같이 가세요. 단 둘이는 가지 않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런 곳을 가게 되면 누가 잘 참나 뭐 이런 거 대기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이게 감정적으로 약간 막 이렇게 멜랑꼴리 뭐 이렇게 얼레리 꼴레리 되는 이런 분위기로 가게 만드는 장소는 아예 취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데이트를 하러 가는 장소 물색 이런 것도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야외로 나가거나 뭐 기차를 타고 어딜 가든지 버스를 타고 조금 멀리 가든지 뭐 이렇게 해서 좋은 시간들을 자연과 함께 걸으면서 얘기하고 서로에 대해서 더 잘 알아갈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을 갖는 것이 되게 좋고요. 그 다음에는 뭐 봉사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뭐 선교라든지 아니면 이런 활동 같은 것들을 같이 하는 것도 서로에 대해서 되게 잘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 하시고 또 이제 더 좋은 거는 이제 뭐 서로 취미 생활을 같이 해본다든지 그러니까 취미는 서로 이렇게 맞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럼 상대방의 취미를 서로 해봐 주는 거 같이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교제할 때 또 하나 되게 좋은 것이 뭐냐면 커플 큐티예요. 그러니까 이 커플 큐티가 이제 통계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큐티를 하는 빈도수가 많을수록 혼전 순결에 대한 생각도 더 강해졌다라는 통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에 교제를 할 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면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이 사람을 이제 휘어잡으시면 그러면은 이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행동하게 하는 거죠. 나오게 된다는 거죠.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절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같이 나누다 보면은 이런 하나님 안에서의 건강한 교제들이 계속 이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러면 뭐 만나면 맨날 하나님 얘기만 하느냐, 뭐 교제할 때 그래야 되느냐, 이제 그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맨날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그것이 아니라 하루에 일정 부분은 서로 큐티한 부분에 대해서 뭐 전화로 나눠도 좋고 아니면 감동받은 것을 이렇게 깨톡이나 이런 것들로 서로 이렇게 전해서 이제 이런 것을 느꼈구나. 그래서 더 나눌 것들이 있으면 더 나누고 또 만나서는 뭐 그런 얘기도 하지만 다른 얘기들도 하고. 근데 중요한 것은 함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공유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던 그 3살 영상 연하 커플이 있었죠. 그 결혼한 목회자 부부. 거기도 커플 큐티를 했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강의를 들은 많은 그 청년들이 그 교제를 하게 되면서는 커플 큐티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서 좋은 점들을 되게 많이 피드백을 해줬었는데, 그러니까 그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죠. 믿지 않는 사람하고 만났을 경우에는 이런 커플 큐티를 하는 것이 일단은 이제 쉽지 않은 일이 되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전도를 한다거나 그래서 이렇게 권면을 해서 시작이 되어줄 수는 있죠. 그것도 이제 좋은 방향성이라고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져서 할 수 있다면 참 좋은 거지만, 근데 그것을 전제로 해서 안 믿는 사람을 만나는 거는 조금 이제 좀 고려하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권면하고 전도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정말로 전적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막 신앙을 키워가고 이러는 과정 안에 있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맞춰주고자 쫓아가주고자 이렇게 시작은 하는 경우들은 봤지만 결국은 신앙 문제 때문에 헤어지는 커플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유황이면 처음부터 이런 것들이 가능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예, 여기서 이렇게 교제에 대한 거, 그리스도인의 교제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오늘 이제 결론을 이제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결혼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나눠보려고 해요. 네, 결론은 뭐 이렇게 쭉 9주에 오늘까지 9주에 걸쳐서 이제 한 이야기들을 쭉 이제 한번 정리를 하는 건데요. 결론은 우리가 연애를 잘 하기 위해서는, 교제를 잘 하기 위해서는, 또한 결혼을 잘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 우리 각 사람이 붙들려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건강한 자아상으로 세워진 사람이 건강한 교제에 이를 수 있고 건강한 연애를 하고 건강한 결혼에 다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뭐 20대 그냥 요즘은 뭐 중학생부터 뭐 또는 뭐 심지어는 그 초등학생 때부터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성 친구들이 뭐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청소년 아이들도 키스하고 뭐 이렇게 정말로 어른들 연애하는 것처럼 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성인이 되면서 뭐 대학생이 되던 어쨌든 20살이 되어서 성인이 되면서 연애를 하게 되는 이것은 저는 사실은 조금 지양합니다. 20대 때 20대 초반 특히 거기까지는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좀 돌아보고 자신의 상처를 좀 더 돌아보고 회복시키고 뭐 이런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조금 뒤에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대부분은 20대 초반에 이루어지는 교제 연애들은 대부분 감정적으로 되어지는 것들이 이제 더 많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한 상태에서 교제를 하는 것이 뭐 교제하다 연애하다 이제 헤어지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잘 이제 극복해 나가는 과정 안에서 더 성숙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교제를 하면 사실은 상처를 더 받게 되어지고 그 상처가 어떤 연애의 노하우는 될 수 있지만 성장까지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물론 그 가정 안에 뭐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성장의 계기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준비된 사람이 무엇을 하는 것 그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작정 감정이 동한다고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타났다고 막 이렇게 달려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누가 마음에 든다 그러면은 내가 저 사람하고 만날 수 있는 과정에 있는 사람인가? 이것을 먼저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아라. 그러면 그 사람이 아니어도 나중에 내가 성장하고 나면은 훨씬 저기 좋은 사람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과정 안에서 또 배우자 기도로 준비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한 내용 빼고 여지껏 강의를 한 시간을 보니까 한 2시간 40분 정도 되는 시간들을 우리가 강의를 했더라고요. 이제 이 결혼에 대한 얘기가 조금 더 길어요. 그래서 이게 총 5시간 정도의 강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가요? 가물가물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남아 있습니다. 결혼이란 과연 무엇인가? 어떠한 결혼을 우리가 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좀 짧게 끝났네요. 이제 마무리를 하니까 또 횡성수설 했겠지만 여러분들 지금까지 잘 봐주셨고요. 다음 주도 또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막바지 무더위인 것 같죠?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